네, 신은미 씨, 재미동포로서 북한을 6번 다녀와서 책을 썼고 또 토크 콘서트, 북한을 알리겠다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종북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제 나란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종북 낙인이 억울하다, 이런 점을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인데 어제 기자회견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북한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각을 알리는 것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을 비롯한 종편 언론들은 우리가 진행한 토크 문화 콘서트를 종북 토크 콘서트 쇼라고 허위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느니 3대 세습을 찬양했다느니 심지어는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하지도 않은 말들을 조작하며 우리를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으로 내몰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TV조선을 포함한 종편들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살을 일부 방송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자, 질문을 한번 해보죠. 김경진 변호사님, 네.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종편에 출연한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종편의 보도나 그 분석, 이런 내용이 신은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적절한 수준의 언론으로서의 문제제기라고 보시는지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일부 종편에서는 너무 예. 방향성을 가지고 보도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못하시면 어떡하려고 또 그렇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출연 뭐 부르는 거야 방송국 자유고 나가는 거야 제 자유니까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잠시만, 일부 방향성을 갖고 몰아가는 부분이 일부 있다. 예, 신은미 씨에게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황선 씨나 신은미 씨 발언의 전문을 한번 저도 보려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일부 보수 언론 쪽에 나온 몇 개의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상낙원처럼 표현했다라고 하는 등등의 몇 개의 문구들이 과연 실제로 어느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본다면 저 신은미 씨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유튜브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은미 씨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통일부에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 때 했다. 근데 통일부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근데 이번에 황선 씨, 그러니까 이제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칭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친북 성향을 가진 범법자와 같이 했더니 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종북 세력으로 매도가 되더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 중에 팩트가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다. 자기가 눈으로 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본인 얘기대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실제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친히 목도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을 모르겠는데 저 정도 얘기를 했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용성이 없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전 국민이 북한이 지금 유엔 이사회에 의해서 인권 침해 국가로 지금 유엔 결의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최소한 3대 세습 독재 국가다. 그다음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국가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이 삼촌, 외삼촌까지 되는 사람을 단심 재판으로 처벌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법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역대 모든 정부,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정부, 김정일 정부, 김정은 정권이 다 독재 정권이고 문제가 있다는 성질을 알면서도 그 부분은 눈을 감고 남북 간의 평화와 우리 어떤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이 독재적 성격은 눈을 감고 이렇게 어떤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사실 우리 옛날 19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대한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점만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하는 얘기도 아마 그런 관점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될까 조금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자, 그 방송들은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보고서는 그러면 분석을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건 아마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일정 부분 좀 그거를 이 문장을 옮겨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신은미 씨에 대해서 재입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은 게 신은미 씨에 대해서 재입국 검토라는 이 신은미라고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통칭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보수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좀 뭐 출국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입국 금지라든 이런 걸 좀 검토해 달라라고 어떤 이제 청원이 들어왔고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저게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본이 있다면 사실은 그 현장 폐쇄하고 경찰이 지금 뭐 체포영장에서 체포해 와서 지금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폐쇄 못하고 사법 절차 안 들어가고 당장에 지금 미국으로 추방하는 절차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재입국 금지라고 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방적인 지금 수사고 저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법을 위반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입국 금지가 아니라 내쫓아갔거나 이분을 잡아서 수사를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일부 보수 정편에 의해서 철저하게 매도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저분들 얘기는 북한의 정말 좋은 점만 극대화시켜서 결합하고 남한 사회의 문제점만 극대화시켜서 그 대화 내용에 결합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팩트 자체는 틀린 것이 없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남한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회, 북한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사회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서 저게 종북 콘서트다 그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법 당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 출입국 관리소 관련 그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의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에는 재량에 의해서 출입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비근한 사례가 저 이승철 씨 아닙니까? 가수요? 가수 그 독도에 방문했는데 일본에 그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입국이 거부당했죠. 근데 거부당한 것이 무슨 어떤 범법을 행위를 해서 거부당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뭐 애매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소 입장에서는 이승철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사실은 일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우리의 그 입장에서도 지금 그 콘서트의 그 내용을 그 핵심을 그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 발언 자체도 주체 사상이면 뭐가 그 어떠냐. 그리고 그 우리 딸도 뭐 수영 딸인 것 같지만 그렇게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모습을 봤더니 나 역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취지 얘기했는데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엄밀하게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역사 발전에 뭐 인민 대중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지만 인민 대중은 여러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김일성 수령이 이것을 이끌고 도와줘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수령 중심의 그 생각이 주체 사상이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서 그 대남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군도 가야 되고 이것이 그 주체 사상의 핵심 얘기인데 이것을 그야말로 20여 차례 동안 그 콘서트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던 공안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을 이제 갖고 싶고요. 자, 저희가 뭐 신은미 씨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과거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언론에서 삼고 있는 그런 그 비디오 파일도 준비를 했는데 차근차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리틀 엔젤스 회원이었는데 뭐 국위 선양을 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하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리틀 엔젤스라는 공연단에 들어가서 국가사절단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들의 그 공로를 치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찬에 초대하시기도 했고 그런 만찬에 초대되어지면서 저희는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공연 기간 중에 모든 생활을 한시름에 잊고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벅찬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참 설레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청 만찬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신은미 씨가 미국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주민들이 밝더라.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갔더니 남남 갈등이나 있고 참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봤는데 또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화도 얘기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은미 씨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 가령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의미가 여지가 있는 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일단 1인당 GDP로 따지면 25,000불이고 북한 해봐야 기껏 해봐야 $1,000도 지금 안 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25배 이상의 잘 사는 국가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매번 얘기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점, 전 세계적인 자살률 OECD 1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때문에 얼마나만큼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입시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초점을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북한 사회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보다 소득이 2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기에 북한 사회의 모든 점이 다 어두울 것이냐? 우리도 사실은 1960년대 가난하고 힘들 때 오히려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자식들이 부모 효도하고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는 보면 또 오히려 그런 순수하고 순박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수용 못할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체제 경쟁에 있어서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 끝난 게임입니다. 근데 이 끝났고 우리는 덩치가 10m짜리 태산만한 거인이고 북한은 사실은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만한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국가인데 거기에 대한 발언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우리가 딱 말라 있는 이런 상태의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그 점도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저런 일부 미화 표현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놔두자라는 의견이신데 이용혁 교수님은 또 다른 생각이세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얘기한 거죠. 무슨 전략이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이 정말 정당하고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그 정통성의 근거는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친밀히 만났고 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제 깔고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은 정말 북한을 알리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또 김대중 도서관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고 그럼 실제로 그것을 해야 하는 주체는 사실 탈북자들이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그야말로 그 전 인생을 북한에서 이제 살았고 저분은 불과 6번만 이제 갔다 왔고 6번 중에서도 그야말로 그 도우미의 도움을 통해서 특정적인 장소만을 보고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심리 공작이라고 하는, 소위 영향력 공작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활용 가치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걸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안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상당히 잃은 것도 많은 이런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 같은 어떤 표현의 자유 물론 이제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안보와 관련된 어떤 치명적 이익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이 이제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그것을 너무 뭐랄까요 이완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어떤 기본 가치의 어떤 위해적 요소가 줄 수 있는 것은 단호하게 재단을 하는 것이 공안 당국의 임무가 아닌가. 공안 당국은 지금 상당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신은미 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한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보죠.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향후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 저 멘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자신감인지 아니면 본인이 거물급이 됐으니까 대통령과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본인이 거물급이 됐든 자신감이 그게 지금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어차피 지금 통일이 본인의 어떤 주요한 정책 방향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통일은 대박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 남한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저거 문제점이다. 저거 김정은이 자기 뭐 삼촌까지도 죽이는 독재자 중에 독재자다. 인권 침해의 어떤 주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제거해야 되고 저건 두 번 다시 상종 못할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남한 사회 방송이라든지 모든 게 다 떠들고 있다면 대통령의 그 정책 방향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크게 보면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싸 안고 화해와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정해진 룰이에요. 그러면 저 부분을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그 가고자 하는 큰 방향에 어떻게 보면 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논란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한쪽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뭐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있다 하고 그냥 좀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걸 확대시키면 우리 사회 전체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신은미 씨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연빛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북한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서 그게 북한의 진정한 모습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평양의 일부 모습으로 북한을 전부 본 것처럼 평가하는 게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 의견은요. 네, 국제사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린다고 북한 사회 표현의 자유는 알리지 않고요. 라면서 신은미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한편 조금 다른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댓글 보겠습니다. 네, 보수 언론의 일방적 매도도 문제입니다.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